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오늘은 수산물 드실 때 내장을 비롯해서 드시기 전에 좀 유의해야 할 특정 부위에 대한 정리를 한바탕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날에 꽃게, 대게, 킹크랩 많이 쪄서 드시잖아요. 주의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의외로 적잖은 분들이 이거 내장이라고 많이 착각하고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순두부 같기도 하고, 이거 그냥 떠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드셔서 문제가 될 거는 크게 없습니다만은 사실 맛에서는 좀 많이 비립니다. 왜 그러냐면 갑각류의 피입니다. 피를 빼겠다고 콕 칼로 찔러가지고 찌기잖아요. 이 피를 한번 받아보면은 투명하면서 조명에 비쳤을 때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액체가 나오거든요. 보통 찌기 전에 깔끔한 맛을 위해서는 피를 빼고 피와 함께 각종 체액들 그런 거 다 빼갖고 찌면은 좀 더 이제 담백하고 짜지 않은 그런 맛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약간 남아있는 잔혈들이 찌면서 이렇게 굳어집니다. 몽글몽글하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모르고 내장기다 싶어서 먹었는데 좀 약간 필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드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보통 꽃게장, 킹크랩 장에 밥 비벼 먹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되게 별미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얘네들이 바다에서 뭘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믿고 먹을 수 있겠느냐 하는데요, 사실 얘네들이 먹고 배설이 된 것은 따로 창자를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되는 기관이 있어요. 배딱지를 딱 열면은 기다란 간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 보면 똥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얘들이 먹다 남은 소화 찌꺼기고, 우리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거나 밥에 비벼 먹는 게 누런장, 녹장 이런 것들은 먹잇감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간췌장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화를 돕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고소한 맛, 비타민 A도 많이 풍부하겠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아가미를 드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꽃게 아가미 같은 경우는 가위로 오르내곤 하는데 요거는 드셔도 뭐 독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사실 식감이 잘 씹히는 식감도 아니고 별 맛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 드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모래주머니 모르고 드시다가 뱉으신 분들 계신데, 게딱지를 이렇게 딱 분리를 하면요, 주둥이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쪽에 뭔가 이제 멍해진 것들이 덩어리가 하나 잡힐 거예요. 이게 모래주머니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거를 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종류라고 합니다. 두 종류란 오징어, 문어, 낙지 같은 이런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연체류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그냥 살아있는 거 싱싱한 거 그냥 통째로 쪄가지고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그거 초장에다가 쫙 찍어 먹는데, 근데 이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오징어가 얘네들 뭐 먹고 사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더럽지도 않냐고, 안에 그 소화액도 있고 배설물도 같이 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괜히 또 먹기가 또 싫어지네. 그런데 말입니다, 오징어를 한번 해보면요, 얘들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이것도 간췌장입니다. 약간 누르스름하게 돼 있어요, 양쪽 이렇게. 울릉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누런창이라고 해서 된장을 담그기도 하거든요. 그 옆에 또 오징어에 따라서는 알이 든 것이 있고, 알이 든 거에 당연히 암컷이겠고요. 그거는 뭐 같이 드셔도 상관이 없고, 하얀 덩어리는 이리가 되겠습니다. 그 정서죠. 이거는 또 흰창이라고 해서 울릉도의 오징어 내장탕. 그 외에는 식도로 해서 위장이 있는데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긴 합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연체류의 내장류에는 중금속이 많이 들어서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곤 합니다. 근데 이게 아예 틀린 말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예 또 맞는 말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지만은 중금속을 많이 축적시키는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먹이 사슬에 의해서 중금속이 축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최상위 포식자의 내장에 쌓이게 된다. 두 번째는 이들 최상위 포식자의 수명이 8년에서 10년 혹은 그 이상일 경우, 왜냐하면 중금속이랑 먹이 사슬에 의해서 축적되는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월에 의해서 축적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장수하는 애들의 내장에는 아무래도 어린 애들보다는 중금속의 축적률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런 오징어 한치 내장, 낙지 내장 같은 경우 얘들 살아봐야 단년생, 조금 오래 살면 한 2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오징어 한치 낙지 내장에 중금속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근육보다는 조금 더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징어 한치 낙지 내장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라면
그것을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이제 문제는요, 문어의 내장인데 보통 문어 내장은 잘 안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동해 쪽에 이제 피문어라고 해서 되게 큰 거, 이런 거는 내장도 그만큼 크잖아요. 이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여수나 제주도에서는 돌문어 있죠. 보통 1kg, 2kg 내외인데요. 이런 애들은 그냥 살아있는 거 통째로 쪄가지고 이렇게 삶아버립니다. 오징어 통찜 먹듯이 같이 그냥 먹기도 해요. 먹으면 되게 고소해요. 가끔씩 먹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작은 것에 한해서입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12월이었던가요? 거제도에서 그때 숙소에서 호래기라고. 근데 이 호래기가 아시다시피 오른손가락밖에 안 해요. 크기가 작다 보니 내장도 되게 작고, 그리고 통째로 회로 먹었을 때 이 내장에 대한 약간 비릿한 느낌이 그렇게 들지 않는, 보통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통째로 먹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골뱅이 소라. 겨울부터 봄 사이에 많이 드시죠. 일단 첫 번째는 이야기하기 전에 골뱅이 중에 이 동해 쪽에 분포한 좀 큼지막한, 또 그러면서 나선형으로 배에 꼬인 녀석들은 대부분 타액선에 이제 테트라민이라는 신경독이 들어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 독성은요, 사람의 치사량까지 높진 않지만 상당히 하루 이틀 정도 고생시키는 그런 독이거든요. 이게 의외로 내장이 아니라 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거를 해 드시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은 알게 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내장 도대체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할지 약간 이제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백고둥, 두 번째는 황고둥, 그 다음에 흑고둥. 이런 물레고둥과에 속한 요 삼총사는 타액성도 없습니다. 내장도 마음껏 통째로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해 쪽 해변가 가면은 이제 캘 수 있는 건데요, 요거 큰 것으로 서해산 골뱅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통째로 먹어도 무방함. 자, 그렇다면 내장째 먹되 조금 가려서 먹어야 할 애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해 쪽 가면은 핏불고둥, 참소라라고 하죠. 삐뚤이소라 있죠. 이게 또 동해 쪽 가면 또 참소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또 커다란 거 있잖아요, 명주 맹물고둥. 그걸 또 참소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소라라고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은 각 지역인 사람들이 그거 자기 거 이제 참소라 떠올리는데 종류가 달라요. 뒤죽박죽이. 또 하나가 그냥 소라. 이게 이제 표준명 소라인데 여기 세 종류, 그리고 그 외에 무수히 많은 골뱅이 종류, 동해 쪽 가면 많잖아요. 이런 종류들은 내장,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똥이라 그러는데 맨 끝부분이 약간 똥처럼 누렇잖아요. 이게 이제 간췌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소합니다. 근데 요 몸통이랑 붙어있는 날개살이 있어요. 약간 초록색 기운이 있는 그 내장 있죠. 독이 있는 건 아닌데 안 맞는 사람들은 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생식은 당연히 안 되고 전부 익혔을 때도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생선 내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자기 이제 매운탕에 내장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고 도대체 차이가 뭘까? 특별히 내장에 독이 있지 않은 한, 그 보호 같은 경우는 독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먹어서 해가 되는 내장류는 없습니다. 왜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건 안 먹냐? 이게 오랫동안 그 해안가 지역에서 어민들이나 주민분들이 꾸준히 먹어왔던 것이 이어진 거잖아요. 이 생선을 잡아다가 내장까지 끓여 먹었더니 맛이 좋더라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먹는 거고,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면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밖에 없어요. 내장을 드시더라도 이런 생선을 좀 주의하라 라고 할 게 있다면 보통은 초식성, 뱅에돔 종류, 독가시치도 있고, 일반적인 생선은 아니죠. 황줄, 깜정이, 이런 초식성 어류는 죽어서 선으로 이용이 되기가 힘든 게 내장이 금방 부패해요. 또 소화되다만 해초 찌꺼기 냄새들이 살에 배요. 그래서 반드시 회를 쳐야 된다. 두 번째, 또 내장을 먹기가 곤란한 애들이 있습니다. 바로 잡식성. 대표적으로 고등어가 있죠. 고등어 내장 먹는 분들 별로 없죠. 일단은 빨리 부패하기도 하고 내장 자체가 굉장히 비립니다. 내장을 좀 즐겨 먹는 애들은 대부분 고급 어종이더라고요. 다금바리, 돌돔, 북바리 이런 것들은 하나라도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장 같은 거 다 이렇게 일일이 씻어가지고 살짝 데쳐 먹거나 하고, 간으로 유명한 게 지치, 간, 홍어애라고 하죠. 홍어애, 아귀, 간, 이렇게 세 종류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이기도 하죠. 그 밖에 기타 우럭, 대구,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좀 인기 있는 어종들은 데쳐 먹거나 매운탕에 넣어서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식도를 먹습니다. 식도는 굉장히 조직감이 질기고, 하지만 이게 열에 익히면은 탱글탱글해져요. 쫄깃쫄깃합니다. 그래서 그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부위고요. 일부 이제 물의주머니가 달린 어종도 있죠. 이거를 보통 밤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어, 숭어, 뻘밭에 사는 애들, 숭어밤, 전어밤, 요것만 모아다가 밤젖을 만들죠.
그 다음에 불회를 먹을 수 있는 어종이 유일하게 민어가 있습니다. 불회가 크게 발달하면서 또 지방층까지 껴서 미식의 가치가 있는 몇 안 되는 어종입니다. 그 다음에 알 당연히 먹죠. 근데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당연한 말이지만 보고알은 맹독이 있기 때문에 안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곤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곤이 잘못된 말이죠. 이리. 생물학적으로 알은 난소고 이리는 정소고, 이런 것들은 탕에다 끓여 먹으면 맛있고. 그리고 쓸개가 있는데요. 쓸개는 식용을 특정 어류 빼고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쓰기 때문에 이게 터졌을 때 그 액이 이 살이나 국물에 이렇게 배게 되면 그 음식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먹는 어종이 있죠. 바로 다금바리. 제주도 자발이죠. 북발이 돌돔. 근데 일각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쓸개에 뭐가 들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혹시라도 기생충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기생충이 있었거나 뭐 해가 될 것 같았으면 쓸개주로 이용하진 않았겠죠. 위장이란 창자는 그 진짜 먹이가 들어가서 소화되는 찌꺼기가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다금바리 돌돔은 데쳐서 먹긴 합니다만 잘 안 먹죠. 근데 갈치 같은 경우는 이제 갈치 속젓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대구나 명태의 한에서는 아가미 젓이랑 창란젓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는 잘 이용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복입니다. 전복에서 먹으면 안 되는 두 가지 부위가 있죠. 하나는 전복의 입, 입에 딸려있는 전복의 혀. 또 하나는 머리주머니. 전복은 내장 생식하잖아요. 이 부분은 모르고 그냥 전복죽이랑 같이 섞어서 써버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모래가 씹히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자연산 같은 경우는 또 머리주머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즘 한참 제철을 맞고 있는 새조개. 새조개 내장까지 같이 드시면 그 특유의 녹진함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드시려면 내장 속에 있는 모래나 뻘을 해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감이 된 새조개를 통째로 내장째로 샤브샤브해서 먹으면 그것만큼 맛있는 새조개도 없는데, 해감이 된 경우는 드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 제거하고 먹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또 수산물 중 하나죠. 바로 새우인데, 새우 같은 경우는 주요 기관은 다 가슴팍에 몰려 있습니다. 단새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싱싱할수록 시퍼런 색깔을 냅니다. 그 같은 경우는 내장까지 쪽쪽 빨아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 또한 체질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내장을 생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 익혔을 경우에는 새우 내장 별미 중에 별미죠. 꼬릿하면서도 구수한 감칠맛을 내는, 그게 이제 또 역시 간체장이 하는 역할인데, 소화된 찌꺼기가 거기 없겠죠. 그러면 소화된 찌꺼기는 어디 있느냐? 몸쪽에 요 가늘한 창자가 있습니다. 큰 새우에 한해서 흙 같은 걸 좀 씹힐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작은 새우는 사실 무시하고 먹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군소입니다. 바다달팽이, 뭐 군수라고도 하고요. 시장 가면요 말려서 판매가 돼요. 그거를 이제 삶아서 먹죠. 그 특유의 스펀지 같은 식감이 있고요. 특유의 또 그 향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불호. 시장에 파는 그 말린 군소 같은 거는 언제든지 사드셔도 상관없는데, 자기가 직접 잡아서 먹을 경우에는 내장과 알을 드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군소 내장과 알에는 디아실 헥사 디실 글리세롤과 아플라시아닌이라는 독성이 들어있어서요, 먹게 되면 심한 경우 이제 구토, 복통, 그리고 황달, 급성 간염,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보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장이라고 하잖아요. 피, 그리고 그 외에 창자 같은 내장들, 그리고 알. 이게 맹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 눈알까지 독이 있는 부위고요. 양식은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약독이에요. 근데 자연산 같은 경우는 맹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자면, 보고 같은 경우는 껍질이 또 별미잖아요. 인터넷에서도 한 차례 삶은 보고 껍질, 한 차례 말린 보고 껍질을 판매합니다. 그런 거 사다가 냉채나 숙회로 해 드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낚시로 직접 잡았다, 그럴 경우 내장만 단순히 제거해서 피만 빼가지고 먹으면 되겠지, 이런 아니라 생각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게, 일부 자연산 보고 종류는 이 껍질조차에도 독성이 들어있어서 너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특히 이제 지금부터죠. 겨울부터 봄 사이는 대부분의 보고 종류들이 산란철에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몸속에 이 독을 더 강화시켜요.
자, 마지막입니다. 장어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요거는 특별히 먹어서 안 되는 부위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가 장어를 먹으러 갈 때는 그런 거 다 제거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죠. 자, 근데 뭐 직접 잡은 거 손질해서 드신다 그러면은, 붕장어 같은 경우는 피를 좀 조심해야겠죠. 이크티오 헤모톡신이라는 그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붕장어 같은 거 어떻게 먹죠? 보통 뼈째를 썰어 먹죠. 뼈 사이사이마다 피가 서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게 썰어요. 그래서 낚시로 잡은 붕장어를 드실 때는 그냥 구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피에 있는 독성이 담배독이다 보니 열에 익히면은 독성이 사라져요. 꼼장어는 많이 드실 텐데, 꼼장어 내장을 제거를 안 하고 같이 볶아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꼼장어 내장 중에서 특히 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간 같은 경우는 상인분들이 웬만하면 잘 안 버리고 같이 구워 먹으라고 줍니다. 그건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꼼장어 안에도 보면 약간 쌀알같이 동글동글한 게 보일 거예요. 요거는 산란기 때 여름에 꼼장어가 이제 알을 베거든요. 그것 또한 그냥 구워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수산물 드실 때 약간 좀 주의를 해서 먹어야 할 부위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